자, 이 하이브의 주가, 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가 2년 만에 개최가 된다는 건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적이 왜 안 좋아질까요? 이게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하면요.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인지 역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수 한 판을 통해서 시장을 기선제압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이브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이브의 주가 상승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 두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 염정 팀장께서는 온오프라인이 조화롭다. 그리고 저희 김시은 연구원께서는 오프라인 콘서트의 힘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하이브의 주가 상승의 이유, 먼저 염정 팀장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하이브가 쏘아올린 공이죠.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가 시작된다라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엔터사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제가 온 오프라인의 조화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지 않더라도 엔터주는 이제 온라인 수익이라든지 뭐 의학 관련해서 뭐 위버스라든지 굿즈에 대한 매출액까지 해서 사실 매출이 계속 괜찮았습니다. 이제 실적 면에서 2분기도 최대 실적을 보였고 3분기도 뭐 사실 뭐 2분기 못지않게 지금 괜찮은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이제 확산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사실 하이브가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최근 한 달 동안 상승률은 좀 적었습니다. 작았지만 지금 이제 뒤늦게 다시 또 하이브의 또 뒷심이 이제 발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4분기 내년 정도에 오히려 더 실적이 가장 좀 피크에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동안 상대적으로는 좀 못 올랐었죠. 네. 도대체 왜 못 오를까? 뭐. BTS가 유엔에서도 노래를 하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 아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방송에서 자주 얘기를 해서 아실 텐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관심이 많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네, 일단은 워낙에 하이브는 주가가 네. 좀 무거운 부분이 좀 있지요,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최근에 상승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좀 많이 오를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정고점이 지금 33만 7천 원까지 거의 다다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터치를 넘어섰군요. 오늘 장중에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가 지금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선을 돌파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주가의 흐름이 나머지 엔터사들의 이제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엔터사 다른 이야기 좀 같이 해도 될까요? 예. 네. 지금 다 해버리시려고요? 그러면 저희 그 김시은 연구원님의 네.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아미 정모가 됐군요. 네. 자, 하이브 주식을 사서 돈을 벌어서 저희가 미국에 가서 예, 오프라인 좋습니다. 콘서트를 갈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프라인 콘서트의 힘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의 대표 주식이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구원님은 아미 아니시고요? 저는 아미는 아니지만 아니고. 그래도 다른 SM의 그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일단 아미는 아니지만 일단 하이브 굉장히 좋게 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염정 팀장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프라인 콘서트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전에 주 수입원 같은 경우는 그 콘서트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콘서트에서 주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BTS가 이제 2년 만에 이제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11월, 12월 미국 LA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또 티켓 가격이 그 다른 가수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티켓을 재판매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셀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지만 뭐 리셀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최고 1,80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을 만큼 수요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콘서트에 대한 그 열망이 목말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 수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BTS가 군 입대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 그만큼 이제 수요가 그 콘서트에 대한 콘서트 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이제 희소성이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희소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가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이제 매드본 이제 뭐 네, 네. 뭐 세븐틴이라든지 뭐 다양한 주요 아티스트들이 다양하게 즐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오프라인 콘서트에 따라서 음반이라든지 MD나 굿즈에 따라서 이제 부가 IP 수익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위버스 가치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치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굵직한 뭐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뭐 매드몬스터라든지 뭐 프로미스 나인이라든지 위버스에 이제 둥지를 틀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매출 수익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군대를 가는 게 한때 악재라면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한때 하이브 주가가 갑자기 빠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군대를 보내야 된다. 이 정부에서 이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군대를 좀 면제해 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었는데 오히려 이 내년에 있을 콘서트가 이제 강하게 팬들이 몰리면서 당장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오히려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이제 희소성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매출로 바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또 주식을 할 때 기대 심리가 많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이제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우려가 나오는 그 연구원들도 있어요. 실적 우려를 내비치는 연구원들도. 실적 우려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게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3분기는 실적 부진이 나타나고 있더라도 4분기는 오프라인과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과 매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4% 넘게 오르면서 33만 5,500원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만큼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본격적인 수혜를 보고 이 또 저희 BTS 말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있는데 저희가 너무 BTS에만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좀 주목할 게 있을까요, 염정 팀장님? 뭐 다른 아티스트들이란 얘기보다 제가 아까 엔터사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게 SM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지난 한 달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가 뒤늦게 이제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JYP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JYP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라든지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가 밀리언셀러를 등극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최근에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반등해서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용적인 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중심의 매출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었습니다. 사실 콘서트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도 좀 막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조금은 좀 매출액 부분을 조금은 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건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팬심이 발휘돼서 다시 또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4분기 이후의 실적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BTS 콘서트 예약을 하려면 1초 안에 다 끝난다고 합니다. 네,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네, 아니군요. 그럼요. 네.
와, 진짜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부럽습니다, 정말. 이 와중에 JYP도 오늘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장 시작하면서 계속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금 8% 넘게 오른 47,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동반해서 키우고 있는 엔터주들입니다. JYP 엔터, 하이브 지금 살펴봤는데 만약에 두 분께서 지금 엔터주에 들어가신다면 신규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이 있어 보이는지 혹시 대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뭐 SM을 좋아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SM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지분 이슈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 아티스트들의 그 활동도 나타나고 있고 또 디어 자회사 이슈도 같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관련 이슈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에 네. 따라서 주가 상승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염정 팀장님께서는요. 네. 팁은요. 사실 저는 지금은 조금은 좀 들어가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JYP에 대해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매경에서 추천주를 좀 드렸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JYP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좀 횡보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뭐 사실 뭐 지금 엔터주의 추세에 좀 편입을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말씀하신 디어유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인데요. JYP랑 SM이 같이 합작을 했기 때문에 디어유의 지분을 약 23% 정도, 20% 중반대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SM이 디어유에 대한 상장에 대한 효과로 먼저 올랐다면은 만약 디어유 상장 11월 초에 있을 디어유 상장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분에 대한 가치까지 반영이 되면서 JYP도 조금 더 같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가 또 저희 방송 모멘텀을 받는 것일까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화학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다 잘 갈 때 제일 큰 형님이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체면을 제대로 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큰 형님이 또 앞에서 끌 때가 됐을까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목표가를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20만 원까지 목표 잡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두 분께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두 분의 의견은 먼저 염정 팀장께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호재에 주목하고 계시고 네, 여전히 2차 전지의 가장 큰 형님이다라는 이 김시은 연구원의 그런 의견이신데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동안 악재에도 이미 많이 이제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아직 뭐 끝난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좀 가장 빠르게 좀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좀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카카오의 예에서도 봤듯이 이제 악재인 부분을 가장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다음 넘어가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에는 더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LG화학 역시도 우리가 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은 그 규모가 좀 적었다라는 부분인데요. 3분기 실적에 이제 7천억 원 규모의 이제 충당금을 쌓기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이미 좀 반영이 좀 다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조금 안 좋은 예가 있었기 때문에 화제가 계속 났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인식 면에서라든지 레퍼런스 면에서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스탈렌티스와의 뭐 배터리 합작법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IPO를 통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재투자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앞으로의 좀 성장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화학 최근 들어서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최근 주가를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 기관의 힘으로 지금 수급의 힘으로 다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될지를 좀 보시고요. 이렇게 셀 업체들 같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워낙에 무겁고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흐름을 좀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네. 따라가도 괜찮은
괜찮은 그런 수급 주체로 판단이 되십니까? 좀 먼저 따라갔으면 더 좋았겠죠.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네, 또 많이 올랐다.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늘 아주 그 신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네. 투자 의견에 굉장히 참고가 잘 돼요. 무조건 네. 좋다고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 카카오도 늘 좀 경계를 하셨었고 전에 저희 그 연초에도요. 네. 자, LG화학을 봤습니다. 그동안 워낙 불이 많이 나서 그게 이제 9월 달에 최저가를 69만 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불 나기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이시고 2차 전지 대장주로서의 체면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연구원님? 일단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섹터적인 측면을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LG화학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일단 친환경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타나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30년부터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 화학 업종이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가 되면서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친환경이나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양극재에서만 매출 1조 원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 진출을 한 다음에 고객 다변화를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청주 4공장을 완공을 하게 되면 연말 전체 생산능력이 연간 8만 톤 확대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매출이 다각화가 되고 그리고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LG화학 근데 이제 최근에 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잘 갔기 때문에 LG화학이 상대적으로는 좀 소외를 받았는데 이 국내 최초로 태양광 패널 프레임에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각광을 좀 받았습니다. 그 플라스틱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이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프레임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좀 개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배터리 쪽에 대한 비중이 이제 관심도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지금 리스크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사실 이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이렇게 떼어내주고 나서 그 후에 앞으로의 이제 횡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소재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다른 소재 관련해서도 내재화시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배터리 셀 업체가 앞으로 비용 면에서는 앞으로 성장성 면에서 가져가려면 여러 가지 분야로 특히나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안고 가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그렇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슈도 있는데요. 그런 이슈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그런 요구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좀 말이 좀 어렵나요?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떤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겠어요? 조금 네, 그러니까 이제 소재라든지 다른 이제 배터리 사업에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영역으로 계속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야지만 이제 투심이 좀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만약에 맞아요.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높게 올린다는 것 자체를 뚫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문에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되돌아선 투자 심리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소재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무언가를 지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고요.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겠고 이번에 기업 공개를 IPO를 통해서도 생기는 그 투자금을 사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재투자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IPO가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지금 IPO 시장이 워낙에 지금 또 불안정하잖아요. IPO 시장이 또 그전과는 다른 사실은 좀 더 진지하게 했었으면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좀 없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IPO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좀 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새로운 뭐 발표라든지 새로운 뭐 소식이 좀 나오지 않아야 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8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전고점 대비해서 돌파를 하려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고점이 이제 97만 원, 거의 100만 원에 육박했던 가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회복을 했긴 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그 앞으로 행보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신규로 진입을 한다거나 뭐 그런 투자 의견을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말씀으로 연정 팀장님의 의견을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비슷한 기조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이제 저점에 좀 매수하셨던 분들, 뭐 LG화학을 좀 어느 정도 좀 믿고 매주하실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 그 외의 분들은 사실 지금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앞으로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 다시 좀 다음번을 기대를 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김시은 연구원께서는 이제 다시 대장주로서 확실히 자기들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서 이제 찾고 계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저는 네. 일단 대장주로 다시 등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현재에서는 이제 대장주보다는 그래도 소재주를 다시 한번 더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주보다는 그래도 2차 전지 소재주들 그중에서도 낙폭 과대가 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SKC가 있고요. 뭐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전고점을 다시 한번 못 뚫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박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동박에 대한 증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제 그에 따라서 매출 상승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전고점을 뚫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장이었다고 말씀하셨다가 살짝 물타기 하시는 겁니까? 일단 대장주는 맞지만 네. 일단 대장은 맞지만 대장은 투자 맞지만 매력은 여기가 아닌 코스닥 시장의 소재주가 더 낫다. 네, 저는 말씀이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G화학 네. 자체가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 수익률을 측면으로 봤을 땐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지금 현재 시장이 더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G화학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염정 팀장께서는 여기에서 추가 상승하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투자 계획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시은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IPO 관련한 이벤트도 나타나고 있고요. 물적 분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영전 팀장님과 같이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해소까지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단 뭐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LG화학에 대해서 두 분이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한 불확실성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 추가 상승하려면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지금은 관망할 때다라는 의견으로 두 분의 의견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맞수 한판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